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박영준 교수와 함께하는 반도체 공부, 마음 공부 7강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제2부 To Young Brains, 젊은 두뇌들에게 바친다. 그런 의미로 Young Brain은 자기 자신을 너무 제한하지 않는 사람, 현재 상태,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이런데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제한이 있다, 한계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을 깰 마음이 있는 사람, 젊은 브레인이야.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성취, 난리지, 지식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분들에게 오늘 바치는 강의입니다. 큐비트, 벡터 스페이스, 아이겐 스테이트의 개념, 가장 중요한 게 퀀텀 게이트잖아요. 계산이나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아름다움이 특별한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큐비트에 대해서 큐비트의 수학적 표현, 간단한 거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강의에서 스핀 업, 낮은 에너지의 0, 스핀 다운은 높은 에너지의 1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2차원 벡터로 표현하면은 앞 스핀이 낮은 에너지로 0이고 y축에 있죠. 길이는 1로 우리가 할게요. 다음에 다운 스핀은 1은 지금 x축, 크기는 1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일반적인 스핀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스핀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 재밌게도 0 스핀은 이런 에너지 레벨에 딱 존재해요. 이런 걸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말해요. 고유한 에너지 레벨,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위에 레벨이 있는데 일반적인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어. 이것도 방이고 에너지 방, 스테이트 방인데 이놈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축으로 1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성분은 B이고 확률은 B제곱이 되겠지만 이 성분이 A이고 확률은 A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놈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으니까 아이겐 스테이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재밌죠? 그죠? 아이겐 스테이트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수학적으로 0은 낮은 에너지 레벨은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주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이겐 스테이트.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거를 거기에 방에 들어가는 숫자, 내용이다. 요놈은 높은 에너지 레벨의 아이겐 스테이트, 주소,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A이다. 라고 요놈 일반적인 스핀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요거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2차원, 이게 2차원 XY의 표면에 있으니까 0 아이겐 스테이트와 1 아이겐 스테이트를 텐서 프로덕트 하면 골치 아프게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0, 1로 표현을 해요. 0, 1. 그래서 0 주소, 1 주소. 아이겐 스테이트, 번지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 방 안에 일반적으로 A, B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표현. 아름답죠? 오케이. 그렇다면 두 개의 큐비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개의 큐비트가 있어요. 큐빗 1번도 스핀이 0과 1 방이 있죠. 그죠? 각각의 0은 아래 에너지, 1은 높은 에너지, 각각 스핀 업, 스핀 다운. 마찬가지로 큐빗 2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큐빗 1이 이런 스핀을 가진 놈이라면 A1, B1이 될 것이고,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구태여. 이렇게 이 성분이 A1이 될 것이고 아래 1 성분이 B1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놈도 A2, B2로 표현할 수 있어서 큐빗 1과 2로 형성이 되는 하나의 어떤 컴퓨터라고 하면 거기에 그 아이겐 스테이트는 이거 하나 또 이거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퀀텀 컴퓨터는 텐서 프로덕트를 하면 0, 0 번지가 하나 생기고 0, 1 번지가 하나 생기고 마찬가지로 1, 0 번지가 하나 생기고 1, 1 번지가 생긴다. 그래서 4개의 번지, 스테이트, or 아이겐 스테이트가 생기는 거고 2개의
퀀텀 스테이트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4개의 번지, 이건 번지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2개의 스핀, 하나 삐딱한 거, 옆으로 누워있는 거, 옆으로 향하는 거. 두 번째 스핀은 A1, A2. 뭔지 알겠죠? 큐빅 1의 1성분, 큐빅 2의 1성분, A2, B2, B1, A2, B1, B2를 곱해서 그 번지에 그 숫자를 넣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B1, B2는 큐빅 1의 1성분, 아래 성분, 큐빅 2의 아래 성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큐빅 1의 요 스핀의 방향을 바꿔주면 다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무한대로 많은 숫자를 이 방 안에 4개의 방이지만 큐빅 2개니까 넣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재밌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의 비트로 표현되는 경우에 디지털 비트와 퀀텀 비트는 차이가 뭐냐? 지금 이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3개의 비트로 표현되는 보통 디지털 정보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산의 높이일 수도 있고, 요 곡선이, 혹은 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소리의 크기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내가 디지털로 바꿔주고 싶으니까 이걸 8개, 3개 비트니까 2의 3승, 즉 8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000001 쭉 해서 111까지 8개로 나눌 수 있잖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산의 높이 여기는 100이 될 것이고 꼭대기는 아마도 111로 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4개 비트, 5개 비트. 요즘은 애널로그를 표현하려고 해서 10비트 심지어 뭐 12비트까지 나누기도 하지만 그래야 정확한 모습이 나오니까 디지털 비트죠. 큐비트는 뭐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면 금방 알죠. 오케이, 지금은 똑같이 8개가 있지만 000부터 111이지만 이거는 큐비트에서는 주소다. 아이겐 스테이트다. 사실은 에너지 레벨이죠. 하나. 그것들의 고유한 그 아이겐 스테이트이고 각각에는 그 스핀, 큐빅 1, 큐빅 2, 큐빅 3의 각각의 X 성분, Y 성분 혹은 0 성분, 1 성분의 숫자를 곱해서 넣을 수 있다. 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즉 같이 3비트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비트에서는 8개의 다른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큐비트에서는 8개의 주소에 수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다. 이게 차이예요.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양자 게이트, 큐빗 하나가 있는 경우에 그 큐빗을 좀 다르게 만들고 싶어. 변환을 하고 싶어요. 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게이트, 하다마드 게이트, X 게이트, Z 게이트 3가지에 대해서 그 외에도 2-3가지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이트 3가지예요. 오케이. 큐빗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벌써 AB가 뭔지 알죠? 0이라고 하는 아이겐 스테이트 주소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이 A고 마찬가지로 1 스테이트에 방에 들어갈 수 있는 B인 어떤 적당한 그 스핀이 되겠죠. 거기에 H를 가하면 이놈이 조금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를 오퍼레이션 한다. 당연하죠. 뭐를 행해준다. 그리고 회로는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통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편리해요. 예를 들어서 하다마드 게이트는 A, B를 인풋으로 넣어줬죠. 우리가 스핀, 큐빗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정확하게는 1 나누기 루트 2가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토탈 합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이건 마트릭스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놈하고 요놈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1a 더하기 1b 하니까 a 플러스 b. 즉 뜻이 0방에 a 플러스 b가 됐고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1 ab니까 1a 해서 a가 되고요. 마이너스 1b가 되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변했어요. 자, 조금 변했다는 걸 알겠죠. 0 성분이 a 플러스 b가 됐고 1 성분이 a 마이너스 b가 됐구나. 이게 하다마드 게이트야. 이게 꽤 중요해요. 나중에 앞으로. X 게이트는 여기 루트 2분의 1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놈을
x축, 그러니까 0승분을 제곱, 요거 제곱 더해주면 하고 1 나누기 루트 2분의 1로 해주면 1이 된다는 걸 금방 증명할 수가 있죠. x게이트는 마찬가지로 AB를 일반적인 AB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이런 오퍼레이션 마트릭스로 표현하면 좋다 그랬죠. 그럼 요거 곱하면 B가 되고요. 요거를 곱하면 A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A, B를 인풋으로 넣으면 BA가 돼요. 플립시킨 거지, A와 B를. 그래서 X게이트, 인버터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Z게이트는 마찬가지로 이런 마트릭스로 주어져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편리하니까 A-가 B가 돼요. 즉 인풋이 이 게이트에서 인풋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요 0 성분은 똑같고요. 1 성분이, 즉 X 성분이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Z게이트예요. 그래서 흔히 페이즈를 플립시킨다고 해요. 재밌죠, 그죠? 오케이. 자, 퀀텀 게이트의 네 번째, CNOT 게이트. 어떻게 보면 퀀텀 게이트의 꽃이에요. 골치 아프기도 하지만 권능이 퀀텀 컴퓨터의 중요한 권능,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오케이. 이거를 큐빗 1이 큐빗 2를 CNOT 시킨다 그래요. Controlled NOT을 시킨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마트릭스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CNOT을. 이것을 우리가 인풋 큐빗 2개에 가해주는 거죠. 오퍼레이션을 가해주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큐빗 1이 큐빗 2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큐빗 1의 주소가 00이면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데 큐빗 1의 Y 주소, 즉 1 주소가 1이면 이게 플립돼 버려. 1이 돼요. 큐빗 2의 X축이 플립되고 1이면 마찬가지로 1이면 0이 돼요. 주소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 있던 요놈 아이겐 스테이트는 내용이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11 주소에 아까 10 주소가 들어가고 그 내용이 들어가고 10 주소, 10 아이겐 스테이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이게 엄청난 그 능력을 준다. 이걸 우리가 인탱글 스테이트 상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해요.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번지는 그냥 두자. 그 대신에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번지를 자꾸 바꾸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CNOT 게이트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측정하고 싶잖아요. 다 오퍼레이션을 해서 게이트를 지나고 나서 그 큐비트의 내용을 측정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 메저먼트도 중요한 오퍼레이션이죠. 뭐 측정하려면 가해줘야 되니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게이트예요. 측정하는 것도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큐비트, 스핀을 측정한다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큐비트는 아이겐 스테이트가 없잖아. 어디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측정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림자의 비유로 해볼게요. 이런 걸 측정하고 싶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0승 성분을 측정하고 싶다면 이쪽으로 빛을 줘야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그림자를 보고 A1이 얼마구나, A1이 얼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자를 보고 B1이 얼마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0 성분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림자를 비춘다는 게 빛이니까 빛의 에너지니까 이 스핀이 획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죠. A1을 알지만 측정하고 나면 1제로가 돼버리잖아요.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겐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까꿀로 이쪽으로 비추면 마찬가지로 1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0, 1이 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0 성분을 측정하고 나면 측정을 해서 A1이 뭔지는 알죠. 그러나 측정하고 나면 스스로 큐빗이 1,0의 내용으로 변해버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측정도 하나의 오퍼레이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메저먼트 측정의 CNOT의 결과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지난 슬라이드에서 CNOT에서 했듯이 두 개 큐빗 두 개가 큐빗 퍼스트 1이 큐빗 2를 CNOT 해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즉 0001은 변하지 않죠. 내용이. 그러나 1011이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다음에 내가 M1을 측정해요. 측정하는데 큐빅 1을 측정하는 거지. 내가 0 성분을 측정하고 싶다고 우리가 합시다. 그럼 내가 자유죠. 1을 먼저 측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측정하고 나면 X축 그림자를 아까 0 성분의 그림자를 비추어서 얼마만큼 성분이 남나 하고 측정하니까 A1이 측정이 되겠지. 그지? A1은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하면서 내가 측정한 A1을 알면서 스스로는 1로 변해버리죠. 이렇게 된 놈이 이렇게 변하죠. 빛을 받아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즉 A1이 1로 변하니까 A2가 되고 1 곱하기 A2니까 다음에 01은 A1이 1이니까 B2가 되고 다음에 B1은 아까 1이 되니까 0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0, 0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M1을 하고 나면 이쪽이 오퍼레이션이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는 A1을 알았죠. 제 길이를 측정하니까. 마찬가지로 M2에서 내가 마찬가지로 0성분, 즉 요 큐빅2의 0성분, 아까 그 앞 성분이었잖아요. 그 성분을 측정하고 싶다고 하면 마찬가지 이유로 A2가 측정되고 A2가 측정이 되고 다음에 스스로는 요놈이 1이 되니까 앞 성분이 0이 되니까 A2가 1로 변화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B2는 0가 되지. 빛을 받아서 아이겐 스테이트로 앞 성분으로 돌아가니까 전부 0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00을 측정함으로써 A1, A2를 알았고요. 이 내용을 알았고 나머지는 다 변해버렸잖아요. 붕괴가 된 거죠. 이게 가장 측정을 하고 나면 내용을 알았지만 붕괴가 돼버린다. 여러분들이 연습으로 00하지 않고 01도 똑같이 해보세요. 10, 11도 똑같이 실제로 그렇게 측정을 해요. 하면 결과를 다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측정하고 나면 붕괴돼 버려요. 자, 오늘 강의 세 번째 주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퀀텀 알고리즘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핫 토픽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패러럴리즘, 병렬로 뭘 잘 처리한다. 슈퍼댄스, 조금 이따 볼게요. 다음에 암호도 참 할 수 있다. 그게 예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러럴리즘.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 비트를 볼게요. 그러면 3개 비트를 우리가 퀀텀 비트를 가지고 있다면 8개의 주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풋으로 0, 0, 0을 넣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주소에 이러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죠? 해보세요. A1, A2, A3. 그래서 A1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내가 first 큐빗에 하다마드를 가하면 이 퀀텀 비트가 원래 이렇게 앞 스핀 인풋으로 0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스핀으로 되어 있던 놈이 이렇게 뭐 되지 않겠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니까. 그래서 내용이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1이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1성분이 존재하는 거지. 아까 삐딱하게 됐으니까 큐빗 1에. 다음에 두 번째를 하면 또 이렇게 변해요. 내용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 즉 뭘 의미해요? 패러럴리즘이죠. 그죠? 간단한 예지만 큐빗 하나에 H를 가해주면서 동시에 원샷에 8개 방에 있는 내용을 확 바꿔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놈을 하나 넣어줌으로써 큐빗 2에 게이트 하나 오퍼레이션 해줌으로써 확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퀀텀 컴퓨터의 패러럴리즘이에요. 그거를 내가 만약에 64비트 시스템으로 한번 해서 계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만약에 퀀텀 비트로 퀀텀 컴퓨터를 하지 않고 디지털 컴퓨터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슬라이드에 오케이, 내가 64큐빗이라면 방이 몇 개 생기겠어요? 2의 64승이죠. 여러분들 방이 64승에 내가 하다마드 게이트를 오퍼레이션을 해준다 그러면 아까 매트릭스로 2의 64승 매트릭스가 오퍼레이션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2의 64승의 어떤 숫자로 표현되겠죠. 이 매트릭스가. 그죠? 매트릭스가. 따라서 내가 64개의 큐비트가 있고 거기에 오퍼레이션을 어느 하나를 해주면 동시에 회로에서는 큐빗
쿼antum 컴퓨터에서는 한복이 되지만 내가 이걸 디지털 컴퓨터로 계산하려면 2의 64, 2의 64 반 곱하기 2의 64개 곱하기 2의 64 반 곱하기 이걸 전부 다 곱해야 새로운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2의 63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되지 않겠어요? 이걸 계산하려면 디지털 컴퓨터에서 하나 아까 숫자 계산하는데 1피코세컨드가 걸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1의 19승년, 뭐 처음에 한 구글이 뭐 만년 걸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19승년이 걸려요. 말할 수도 없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물론 이 계산을 할 때 패러럴하게 빠르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도 만년이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참 재밌죠, 그죠? 패러럴리즘. 양자 게이트. 두 번째 응용 예로 슈퍼덴스 코딩.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의 큐비트를 이용해서 인풋을 넣어주고 아웃풋으로 어떤 정보를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큐빗 1의 중간에 어떤 조작을 가해줌으로써 많은 정보를 보내주고 싶다. 슈퍼덴스 코딩 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인풋으로 00을 넣었어요. 그러면 나는 큐빗 2개니까 4개의 방에 넣을 때 각각의 방 주소에 1, 0, 00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인풋으로 내가 스핀 앞 0, 스핀 앞 0만을 넣어줬기 때문에 하다마드를 거치면 큐빗 1에 1010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물론 여기 1 over 루트 2는 생략할게요. 편의를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컨트롤 낫을 Q1이 Q2에 컨트롤 낫을 해주면 1, 0, 0, 1 요 두 개가 바뀌죠. 컨텐츠가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앨리스가 예를 들어서 내가 00이라고 하는 정보를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아이덴티티 아무런 짓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줘요. 보내주면 1001 그대로 보내주는 거지. 컨트롤 낫을 해주면 1010가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낫 두 개가 바뀌니까 다음에 하다마드를 큐빗 1에 해주면 1010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걸 받냐 하면 00이라고 하는 주소를 받는 것이 돼요. 그죠? 재밌죠? 그죠? 만약에 앨리스가 01을 보내주고 싶어서 여기에 X게이트를 해주면 똑같은 놈이 여기까지 왔다가 X게이트를 해주니까 1001이 0100이 되고 컨트롤 낫을 해주고 다음에 하다마드를 해주면 아웃풋이 요거만 살아남아요. 01이 된 거죠. 요 두 가지 예만 보였지만 나머지 Z게이트, XZ게이트를 해주면 1011이 아웃풋으로 나가게 돼요. 만약에 내가 큐빗 2개지만 큐빗을 5개, 6개, 16개, 64개를 해주고 내가 큐빗 1에서 조작을 해주면 전체가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바꿔서 보낼 수 있는 역량, 슈퍼덴스를 해줄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재밌죠, 그죠? 자, 양자 게이트 응용 세 번째 예로 양자 암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어요. 하나의 예입니다. 3개의 큐비트를 이용해요. 밥이 앨리스에게 A1, B1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내고 싶어요. 중간에 들키지 않고. 암호. 밥이 Q1, Q2를 가지고 있어요. 송신부에 Q1, Q2를 가지고 있고 앨리스는 받는 사람이 Q3를 쥐고 있어요. 큐비트. 자, 밥이 Q1에 A1, B1 보내고 싶은 숫자, Q2에는 0을 넣어요. 0. 그러니까 0 스테이트. 스핀 앞을 넣어줘요. 그리고 앨리스는 여기 세 번째 큐빗에 그냥 0을 넣어줘요. 마찬가지로. 오케이. 다음에 양자 게이트를 어떻게 설계하냐 하면 이 게이트를 끝나고 난 후에 이 마지막 점에서 나의 아이겐 스테이트들 009부터 011까지
8개의 주소가 있잖아요. 스테이트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 A1, B1, B1, A1 이렇게 들어가도록 숫자가 되도록 게이트를 설계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설계 문제니까. 그리고 답은 다른 여러 곳에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바브는 마음대로 여기서 0 큐빗 0 성분, 큐빗 2의 0 성분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앨리스한테 나 00 측정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앨리스는 00을 받아. A1, B1을 받고 싶지만 00을 받아요. 그러면 앨리스는 여기서 뭘 해주냐 하면 이 사람이 00을 보내줬으니까 나의 이 아웃풋은 A1, B1으로 되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측정을 하고 나면 나의 큐빗 1, 2가 각각 0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1, B1이 큐빗 3에 있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그냥 그걸 읽어내면 돼요. 0성분 측정하면 A1이 되겠죠. 그죠? 그럼 A1 알면 B1은 당연히 알겠지. 그림자에서 이쪽을 알면 이쪽 두 개 제곱한 것이 1이 되니까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똑같은 걸 바브는 스니키하게 아주 머리가 좋은 거죠. 00을 측정한 대신에 다음에는 01을 측정해. 그리고 앨리스한테 나 01 측정했어 라고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01을 측정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여기에 큐빗 3의 온놈이 요 아이겐스테이트에 B1, A1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죠. 그럼 앨리스는 내가 큐빗 3의 0을 측정해주면 B1이 되고 2를 측정해주면 A1이 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X게이트만 하나 해주면 이 A1, B1이 복원이 되죠. 마찬가지로 밥이 1, 0를 측정해주고 내가 1, 0 측정했어 하고 앨리스한테 보내주면 이렇게 되니까 내가 Z 게이트를 보내주면 A1, B1이 복원되고 마찬가지로 밥이 1, 1 내가 측정했어 하고 1, 2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앨리스는 XZ 게이트를 보내줘서 A1을 복원시킨다. 양자 암호죠. 즉 밖에서 아무리 내가 인터셉트 하고 싶어도 00, 10을 보고는 A1 표현을 알 길이 없잖아요. 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양자 암호화의 기본 원리예요. 재미있죠, 그죠? 자, 시간이 벌써 30분이 늦었어요. 보너스로 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느 적성인가? 우리가 6강, 지난주 강의죠. 가 더 재밌으면 아마도 하드웨어 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7강, 오늘 강의죠. 이 재밌으면 아마 나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두 개가 다 재밌으면 진짜 잘할 수 있다. 보너스예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재밌었나요?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n개의 큐비트는 2의 n승계의 방을 만든다. 그 방이 유니트 벡터 혹은 아이겐 스테이트, 양자 스테이트 같은 거죠. 고유한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수많은 다른 종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정보, 그 스핀 정보를 넣을 수가 있다. 이게 양자 컴퓨터 큐비트의 개념이고요. 게이트를 통해서 이 수많은 방에 들어있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고 측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까지 조금밖에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영 브레인들이 3년, 5년 아마도 후에 집채만한 데이터 센터를 다 대체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양자 컴퓨터의 응용을 이용해서 빠르게 전력도 아주 작게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많이 발명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종강 다음 주일에 종강하겠어요. AI와 반도체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우리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